고칼의 제주팟 2018년 9월 4일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점점 고단수 능구렁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도정은 물론 도민사회와도 일전을 불사하는 패기를 보였던 제주항공 얘기입니다. 지난주 언론 보도에 이런 내용이 나왔더군요. 제주도와 제주항공, 제주산 신선 농산물의 항공 운송을 이번 달부터 시행하면서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제 직항 노선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이죠. 이번 합의에 따라 제주항공은 농산물 항공 수송 운임을 기존 항공사의 80% 내외까지 적용해서 이 김포를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주항공의 답변이 예술입니다. 적자가 예상되지만 제주도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결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대신 제주도가 최근 유가 인상 등을 고려해서 오는 20일부터 적용될 제주항공의 항공요금, 다른 저비용 항공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데 덜컥 동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 다른 항공사의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 그동안 요금 인상을 고려했던 이유, 제주도민이 예뻐서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주항공이 엄청난 이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제주항공과 제주도가 최초부터 맺었던 협약서에 따라 올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론은 이거죠.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농산물 항공료 운임은 줄여주는 대신에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항공료는 올렸다고 하는 건데, 참 제주항공과의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으로 도민의 실익을 얻기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시키겠다는 제주도청의 설명, 참으로 궁색하기 그지없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입니다. 맑고 깨끗한 섬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청정한 숲, 삼다수숲을 아시나요? 이곳 아래엔 지하 420m의 화산 한반층이 18년이라는 긴 시간 거르고 걸은 귀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자연의 물로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물만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제주의 귀한 물만큼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YTN 라디오 물만큼은 삼다수로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 삼다수가 함께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고칼 돌아왔습니다. 자, 9월 4일 오늘이 9월의 첫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됐네요. 자, 오프닝에서 모처럼 제주항공과 제주도와 이 제주항공의 최근 애정 전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상생했다고 둘이서 좋아가지고 그냥 죽고 그냥 낄낄대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스럽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군요. 자, 오늘은 모처럼 제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취재 내용이 제주의 현직 언론사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지역 언론사에 대한 것이어서 솔직히 부담도 되는데요. 저 고칼 여러분들도 이때까지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먹는 것처럼 취재하는 것도 보통 가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마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언론이 뭐 하는 곳이냐,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역할을 아마 물어본다면, 언론의 기능, 메커니즘, 작동 방식,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야, 언론이라면 당연히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 이거 하는 곳 아니냐? 이렇게 말이죠. 물론 학술적으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맥루안이라는 학자가 내놓은 언론의 기능이 몇 가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이 공정하고 신속한 이 언론 보도,
국민들의 알 권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은 때로는 이 권력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뭐 취재도 하고 상대도 하고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을 하겠죠. 제가 초임 기자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노숙자를 인터뷰하든 아니면 대통령을 인터뷰하든 기자의 태도는 항상 똑같아야 한다고 말이죠. 공정한 취재를 위해서는 먼저 고개 숙이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 그런데 그 언론과 권력가의 관계, 이게 좀 시간이 흐르고 고착화되다 보면 나중에 보면 언론과 권력기관이 동질화하는 한 몸처럼 붙어버리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예전에는 이게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언론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언론의 문턱은 점점 낮아졌고 결과적으로 언론이라고 일컫는 곳의 숫자는 굉장히 늘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론이 먹던 파이 크기는 예전 그대로인데 여기에 한번 걸치겠다, 나눠 먹어보겠다는 숟가락은 이게 늘어난 거죠. 너무나도 당연하겠습니다만 서서히 언론들 이제는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지난해부터 새로운 홍보 사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요즘 워낙 SNS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도의회가 자기네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의회의 정책이나 의정 활동 그리고 뭐 제주의 가치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는 건데요. 뭐 좋죠. 뭐 의회는 스스로의 홍보 활동을 물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문제 삼을 일은 없죠. 그걸 뭐 문제 삼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아마도 전문성이 부족했는지 사람 수가 부족했는지 뭔가 자신들이 직접 하기에는 뭔가 아닌가 싶었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의회 내부 직원들이 이 SNS 홍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에 사업을 위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산 규모가 제법 큽니다. 4천만 원. 자, 그런데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아니라요. 5월 말 계약을 해서 이제 올해 말까지 하는 거니까 사실상 6월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된 거죠. 해봤자 7개월짜리 사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600만 원 가량을 SNS 홍보비로 지출을 하는 셈이죠. 자, 제주도의회가 이거를 좀 전문가 집단 또는 전문가 기업에 맡기기 전에 자, 이 일에 대해서는 요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요런 요건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견적을 만드는데 이게 바로 과업지시서입니다. 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공식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 그리고 콘텐츠 기획과 편집, 현장 취재와 기사 작성, 디자인, 홍보 마케팅 활성화 등 이른바 SNS 서비스 제작과 운영에 관한 일체 사항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홍보 대행사 어느 곳인지 알아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팟캐스트 제목 보고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제주 지역의 대표적인 인터넷 신문 제주의 소리입니다. 언론사가 행정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한 홍보와 기획도 아니고 기관 전체 홍보 대행 업무에 뛰어든 거죠. 자, 물론 언론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주의 소리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업 목적이 총 1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들 알고 있는 인터넷 신문 외에도
뭐 간행물 발간, 영상물 제작, 영상 중계, 공연 기획, 문화 이벤트, 교육 사업,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콘텐츠 제작, 국제회의 기획, 광고, 대행업 등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제주도의회의 그 SNS 홍보 사업은 아마 제주의 소리 여러 가지 사업 부문 가운데 뭐 콘텐츠 제작과 광고 대행업을 내세워서 아마 뛰어든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바로 이겁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언론사에 근무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렇습니다. 뭐 4.3 70주년 홍보 사업을 한다. 아니면 뭐 제주 해녀의 뭐 어떤 세계화, 뭐 아무튼 뭐 정통성을 위한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홍보를 한다. 뭐 한라산 관련이라든가 세계 자연유산이라든가 이 행정기관의 여러 사업들이 이제 특징을 따져보면은 분명히 홍보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 건 맞긴 맞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서 언론사가 기획 홍보에 유리한 매체다 보니까 사실 언론사가 이런 거에 많이 지원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만, 기관의 홍보를 통째로 담당했었던 전례가 있었던가에 대해 저의 기억이 가물가물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런 건데, 기관을 견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언론, 이 언론이 오히려 기관을 대변하고 기관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게 되는 이런 결과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주의 소리에 좀 이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요. 입찰에 뛰어들어서 공정하게 따낸 사업이다. 이 정도 얘기만 해주시더군요. 자, 이제 저의 관심, 어떻게 제주의 소리가 홍보 대행 사업을 맡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4천만 원짜리 제주도의회의 이 SNS 홍보 사업, 어떻게 제주의 소리가 따내게 되었을까요? 자, 보니까 제주도의회가 원래 지난 5월 선거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개 입찰을 붙입니다. 원래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일정 금액이 넘어가는 사업은 어떤 그 예산의 이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이 나라장터라는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 낙찰자, 계약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소리가 이때 이걸 보고 뛰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의 소리, 그리고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었던 홍보대행사 등 두 곳이 뛰어들었는데요. 가격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 차례 유찰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유찰을 겪게 되면은 발주자가 이 사업자를 마음대로 지정을 하는 이른바 수의계약 단계에 접어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주도 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제주의 소리를 사업자로 지목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제주도 의회 공보실 그 미디어 소통 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먼저 말씀드릴게, 이 인터뷰는 제가 뭐 불법으로 녹취한 게 아니라 당사자에게 정식 인터뷰고 방송용으로 쓰겠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허락을 받고 진행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저도 들어보니까 인터뷰 음질이 좋지 않아서 제가 뭐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중간중간 끊으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제주의 소리하고 그 제2 뭐 해가지고 이제 두 개 업체 가운데 이제 의회 자체적인 내부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제주의 소리를 이렇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어떤 고려 사항으로 제주의 소리를 요 용역 업체로 선정하게 됐는지 좀 공식적인 인터뷰 좀 부탁드리려고요. 예. 소비는 지난해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예. 했었던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일단 한 번 더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게 가장 큰 뭐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화를 위해서 제주의 소리를 예, 예. 선정했다. 네, 지난번에 예, 했던 업체 물론 이제 잘 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예, 잘 했지만 이번에는 또 이제 새로운 변화를 또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이제 일단 좀 업체를 바꿔서 좀 변화를 이렇게 해보자라고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방금 내용은 두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지난해 사업을 수행했던 곳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바꿔보자. 이렇게 결정했다. 지난번에 했던 업체가 못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를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는 겁니까? 변화를 위해서 다른 업체 해보자? 어쨌든 우리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예, 작년에 물론 이제 이렇게 하면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물어버리면 제가 할 말은 없겠는데 예, 아무튼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생산하고 나가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J컴퍼니인가 아마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거기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제주의 소리도 선택했고요. 예. 아직까지는 그 선택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내년에도 또 변화를 위해서 업체 선정을 바꿀 거냐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어쨌든 우리가 제공하는 컨텐츠가 다양하게 생산되고 또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주의 소리 쪽으로 했다. 아직까지는 선택이 나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인터뷰 계속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제주의 소리는 언론사 아닙니까? 예, 언론사고, 언론사지만 지금 그것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언론사들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의회가 고민할 사항은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건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아무튼 자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모색하는 거는 저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어쨌든 서로 이런 표현하면은 뭐 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과의 관계도 저희들은 또 중요하다고 또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제주의 소리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비록 언론사지만 현재 전국의 모든 언론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건 언론사들이 스스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또 반문을 하니까 어쨌든 의회가 자체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이런 표현을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욕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언론사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언론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언론이기 때문에 선정 사유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장님, 어쨌든 이거 공식 인터뷰입니다. 예. 예. 예, 저 방송으로 쓸까 말씀요. 예,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지난해도 잘했지만 원래는 그런 컨텐츠가 조금 더 다양하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예. 도민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업체 중에 이제 제주의 소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계장님이라든가 도의회의 이 정책 결정자라면 이렇게 두 업체 중에 하나의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사업 제안서라든가 뭔가 프리젠테이션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인 경쟁을 붙이고 그에 대해서 합당한 심사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뒷말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막말로 의회가 지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 두 번 입찰했다가 네. 입찰이 안 됐죠. 조달청 입찰을 했는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네네. 이제 단가가 안 맞아서 입찰도 되고 이렇게 입찰이 두 번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업체를 선정하게 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예, 물론 그 이제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예.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아까처럼 뭐 공정한 심사위원 뭐 이런 거 두지 못한 거는 사실인데, 예. 어쨌든 저희들이 제안서 뭐 이런 것들 다 저희들이 보고 이렇게 해서 결정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의회가 이 SNS 사업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요구한 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콘텐츠 기획이나 취재라든가 뭐 아무튼 뭐 가공 뭐 팟캐스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1번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듣고 2번 업체가 어떤 식으로 할지 계획을 듣고 그에 대해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종합해 가지고 하는 게 우리 행정의 기본 원칙 아닙니까? 이게 사업비가 뭐 2,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작다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래도 4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 과정이 왜 없었느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다는 것 좀 하시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 기관의 유찰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자격이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뭐 정성 경영 평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요. 예. 뭐 이걸 꼭 뭐 언론에 뭐 주기 위해서 제주의 소리에 주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자님이 아까 언론과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언론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거를 꼭 이제 거기에 고르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항이 분명히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좀 하심. 그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자면요. 아니, 그렇게 이제 해버리면 제가 우리 아니 계장님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고 아까 계장님의 말씀을 제가 분명히 그걸 언론과의 우리 홍보에서 언론과의 중요한 거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지 않습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그분들한테 주게 되는 어떤 그런 조건은 아니었고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지난번에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또 좀 새로운 컨텐츠도 좀 나가보자. 예. 그렇게 했던 부분이 큽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뭐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의회 입장인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결제 라인은 누구까지입니까? 이거는 혹시 그 사무처장님 결제 사항입니까? 아니면 뭐 어디 총무 담당관님 정결 사항입니까? 저희가 사무처장님 결제를 받은 것 같은데, 예. 아, 사무처장 결제 사항 말씀요. 자, 제가 원래는 뭐 아이폰을 쓰다가 이 팟캐스트 시작하면서 이게 좀 전화 인터뷰를 해야 될 일이 많고 하니까 이거 좀 통화 녹음이 되는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별로 음질이 좋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도의회 담당자의 설명 납득이 가십니까? 뭐 혹시나 납득이 가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좀 저희 팟캐스트 채널에 좀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좀 이러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이 과업지시서 이 제주도의회가 SNS 홍보 사업을 발주를 하면서 이 주문한 내역서인 과업지시서에 따르면요, 이 SNS 매체 운영 전담팀을 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가 모두 요구하고 있는 전담팀 4명인데요. 우선 총괄 PM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PM. 예, 영어로 PM이고요. 무좀약 아닙니다. 그리고 SNS 매체 운영, 그리고 포스트 운영 각각 1명, 그리고 컨텐츠 제작 및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7년 과업지시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내용이 좀 바뀐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2017년과 2018년 매체 운영이라는 SNS 매체 운영이라는 이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전담팀 구성의 자격 요건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괄 PM 자리, 기존에는요 온라인 홍보 분야 8에서 10년 이상 경력자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올해 그 과업지시서에는 온라인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분야 8에서 10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정리가 좀 되십니까?
종전에는 온라인 홍보 경력이 있는 사람만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원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컨텐츠 제작, 온라인 홍보 경력이 있든 또는 기사를 작성했던 기자로서의 경력이 8년 이상으로 이제 전담팀을 꾸리면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통상적인 홍보 대행 업체에 유리한 사항인지 아니면 제주의 소리에 유리한 사항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또 보니까 컨텐츠 제작과 데이터 관리 담당자 경력 요건이 원래는 2017년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2년 이상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결론, 팩트는 1년 사이에, 불과 1년 사이에 이 전담팀의 요건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도의회를 통해 전담팀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전담팀 4명 가운데 2명, 제주의 소리 현직 기자입니다. 출입처의 일이나 또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일반 홍보 대행사라든가 이제 다른 업체에 대해서 비교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언론사가 꼭 이 사업을 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지금도 저는 정말 궁금하고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언론사라서 그래서 기관의 어떤 장래적인 보험을 위해서 이 제주의 소리가 뽑힐 수밖에 없었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가 더욱 설득력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저의 판단입니다. 이 사실 제주의 소리 도의회 말고도 다양한 기관에서 이 홍보 대행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이번 취재 결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주관광공사 수의 계약 내용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물론 홍보라든가 다른 거라든가 주로 이제 홍보와 관련된 사업이 많습니다만 2015년부터 2011년 3년 동안 모두 5건의 수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한 해 평균 3천만 원의 수의 계약을 받아냈다는 거죠. 현재 장기 집권 중인 제주관광공사의 이재용 본부장,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제주의 소리 편집국장을 지내다가 지난 지방선거, 이번 올해가 아니고 지난 2014년입니다. 그 당시 원희룡 캠프에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네, 제가 좀 많이 흥분하고 열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고칼, 너도 언론 출신이고 누구보다 언론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텐데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느냐, 꼭 이거를 이런 식으로까지 다뤄야 하느냐라고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니까 무서운 게 없고, 무서운 게 없으니까 마치 자신은 무결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 바로 언론, 특히 지역 언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요, 언론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지역 여론과 지역의 여러 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지역 사회를 좀먹게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사실 그렇게 고칼 거창한 뜻은 없습니다. 이번 취재를 시작으로 내가 제주의 소리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해서 내가 무슨 상대적으로 이렇게 떠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이 앞으로 언론사 사업에 대해서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 이 언론사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혹시나 제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적극적인 이 팟캐스트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칼의 제주팟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